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이날은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대형 크루즈 출항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던 바닷길이 3년 8개월 만에 다시금 열리는 뜻깊은 날이었죠. 위풍당당 모습을 드러낸 대형 유람선, 우리나라 최고의 크루즈 관광도시를 꿈꾸는 속초에서 출발하는 바닷길을 따라가 볼까요? 1년 3개월 뒤 다시 찾은 속초항 크루즈 터미널입니다. 이들은 속초항 모항 크루즈 체험단과 속초시 시찰단, 속초항에서 운항했던 유람선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11만 톤급 대형 크루즈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안락하고 편안한 객실을 비롯해 다양한 부대 시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승객 약 3,600명, 승무원 약 1,1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규모답게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할 만한 곳들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데요. 운동, 쇼핑, 공연, 퀴즈쇼 등 각자 마음에 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행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북해도를 즐길 예정인데요.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사카이 미나토항. 일행을 반기는 현수막이 눈에 띄는데요. 버스를 타고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금강산도 식후경. 맛있는 식사 후 일본 현지 관광이 이어집니다.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과 푸른 자연 속에서 힐링과 여유를 만끽해보는데요. 일본에서도 대형 크루즈 관광객에게 공을 들이고 있죠.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들러야 할 곳이 있기 때문이죠. 속초시의 자매도시인 요나고시에서 방문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자매 결연을 맺은 지 올해로 29년째. 향후 민간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눕니다. 一番は観光に関する需要だと認識しております。で、米子市、これ米子市だけではなくてですね、隣の松江市、境港市、安来市、出雲市、5市、5つの市でこのいろんな連携を組んでおりますので、そこに全て効果が渡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일본 혼슈 서안에 위치한 가나자와항입니다. 17세기 무렵부터 번성했던 항구 도시 가나자와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전통적인 일본 문화와 현대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죠. 독특한 문화에 반한 사람들의 시선은 분주하고 가나자와 성도 놓칠 수 없는데요. 현재는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네요. Kanazawa is a very relaxing place. It's really not as busy as many other Japanese cities, but it has a lot of culture and nature. Like I think I can even compare it a bit with Kyoto. 이곳은 일본의 3대 정원으로 손꼽히는 겐로쿠엔 정원입니다. 정원은 연중 낮 시간에만 개방되며 계절마다 색다른 아름다움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行きますね。で、このどちら向きだ、そちら向きで、石川県の代表的な観光施設としては金沢城公園と兼六園が挙げられます。兼六園では令和5年度の入園者数は約210万人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で、外国人の方で最も多いのは台湾地域からの方が1位というふうになっております。 관광을 마친 뒤 다시 찾은 크루즈. 이곳에선 특별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선상에선 뮤지컬, 마술쇼, 서커스 등 눈을 뗄 수 없는 즐거운 시간이 이어집니다. 관객들은
화려하고 멋진 무대에 매료될 수밖에 없죠. 3,000명이 넘는 관광객을 싣고 오는 대형 크루즈는 일본에서도 대환영입니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京都舞鶴港のクルーズ船の寄港は今年で12回で、最も多い時は2017年に39回の寄港がありました。クルーズ船が寄港するとお客様の買い物、それからツアーのバス、タクシー、そういったことで非常に大きな経済効果、特にクルーズ船というのは飛行機と違って多くの観光客の皆様が一度にお越しいただけますので、経済効果はとても大きいもの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 크루즈 안에만 머물러도 재미는 쏠쏠한데요. 매일같이 달라지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입맛을 사로잡는 각국의 음식까지. 네, 이제 두 번째 음악 드리겠습니다. 속초에서 일본을 거쳐 다시 되돌아오는 4박 5일 동안 대부분 선상에 머물다 보니 지루함을 느낄 수 없는 섬세한 구성은 무척 중요합니다. 바다 위의 복합 리조트 크루즈 관광. 5년 전과 비교해 107%의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크루즈 관광 시장은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크루즈 르네상스 시대를 기대하며 다시금 백고동을 울린 속초항. 속초항이 한동이권 크루즈 관광의 거점 도시이자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 전주를 상징하는 원조 전수성, 전주 종합경기장이 다음 달 철거됩니다.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건립된 이곳은 혜태 타이거즈와 쌍방울 레이더스의 야구장이 있었고 전북 연고 축구팀 홈구장이기도 했습니다. 애향심이 시작이 된 겁니다. 2024년까지 각종 축제가 열린 장소이며 전북인의 삶과 공존해 사랑받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러나 이제 안녕, 아듀 전주 종합경기장.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전주 종합경기장인데요. 1963년부터 전북도민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아왔다고 하는데 이제는 복합센터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짜장면이 3원이던 시절 제44회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해 도민 모두가 한 푼 한 푼 모았습니다. 그렇게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룬 기적이 전주 종합경기장이죠. 그 기록의 자취가 전주 월드컵 경기장 안 체육발전연구원에 있는데요. 이곳에선 빛나는 전북 체육사를 만날 수 있죠. 축구와 달리기 대회 기록은 물론이고 전주 종합경기장 건립 배경도 찾을 수 있습니다. 1963년도에 종합경기장을 우리가 준공을 했는데 전국체육대회를 한번 해보자. 애향심이 시작이 돼서 아주 전국대회를 시작이 된 겁니다. 애향심을 발판으로 전북이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결과가 전주 종합경기장입니다. 그때의 수고와 노력은 흑백 사진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죠. 이렇게 진짜 전주 시민이 하나 돼서 하나겠죠. 빠르고 그리고 열심히 모금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반응은 좀 어땠어요? 모든 경기가 많아져. 학도 호구단 대회도 하고 사범학교 무슨 대회도 하고 대학교별로 무슨 대회도 하고 해서 종합경기장 쉬는 날이 없어요. 도민대회도 그 다음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도 만들어졌고. 전북 체육을 활발하게 만든 전주 종합경기장. 61년 역사의 끝을 장식하는 홈 구단이 마지막 원정 경기를 가졌습니다. 우리 전주 시민 축구단은 좀 어떤 곳일까요? 저희가 2015년도부터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홈 경기를 치렀는데 전주시를 대표해서 경기를 나가는 실업팀입니다. 전북 버팔로, 전북 현대 다이노스, 전주 온고울의 홈구장이기도 했죠. 축구단 우태원 선수의 100경기 출장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많이 아쉽고 좀 슬프기도 하고 좀 많은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 경기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의 끝은 있어도 그라운드의 열정은 네버엔딩인데요.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 경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전주 종합 경기장도 저희 전주 시민 축구단도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지만 전주시를 대표한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고. 원조 전주성을 지키고 응원한 팬들. 마지막 역사에서 함께하는 12번째 용사들 응원에도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전북의 축구를 사랑한 팬들과 함께한 전주 종합경기장. 그곳의 함성은 사라져도 추억은 남아 영원히 기억되겠죠. 전주 종합경기장은 축제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공간으로 활용됐는데요. 드넓은 공간에서 함께 즐기는 축제가 해마다 개최되며 61년 동안이나 도민들에게 즐거움을 줬죠. 제가 지금 전주 막걸리 축제에 와 있는데 이 축제는 어떤 축제예요? 예전에는 전주 여행하면 막걸리 축제를, 막걸리 여행을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큰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서 페스타와 연계해서 하게 됐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에서는 한 해 30에서 50여 건의 행사가 치러지는데요. 이곳은 시민들이 모이는 광장이며 놀이터였죠. 긴 역사의 마지막 축제를 즐기는 추억은 영원히 사람들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종합경기장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많은 축제들이 떠오르죠. 2018년 전주의 미래유산 1호로 지정된 전주 종합경기장 터어. 올해 10월 한 달 동안 이곳에서 전주 페스타가 펼쳐졌습니다. 연이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현장으로 입성해볼까요? 소문난 전주 막걸리 즐기기. 다양하고 맛있는 안주까지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죠. 와, 이 전주 막걸리 축제의 뜨거운 열기 느껴지세요? 전주에 계시는 분들은 다 오셨나 봐요. 막걸리 매력에 흠뻑 빠진 사람들. 이들을 유혹하는 체험들이 가득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지역의 발전과 상생의 공간으로 전주 종합경기장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맛있어! 축제의 마지막 밤이 아쉬운데요. 막걸리 한 잔으로 털어내고 이 시간을 즐겨야겠죠? 1963년도에 전주 종합경기장이 준공식됐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 끝나면은 11월 달, 12월 달이면은 철거가 됩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드론쇼 촬영하고 처음 보는데 정말 멋있어요. 제 추억이 많이 있는 공간이어서 마지막이라 해가지고 많이 아쉬워요. 머릿속에는 추억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가져가고 있겠습니다. 61년 동안 우리 곁에서 동고동락한 전주의 중심 전주 종합경기장. 비록 이제 기록으로만 남아도 오래 기억하고 추억하도록 뛰는 가슴에 새겨놓겠습니다. 추억하는 이들이 많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을 존재가 되겠죠? 아듀 전주 종합경기장. 제가 고등학생 때 그때는 아직 근 아파트가 있었던 시기라서 옛날 생각나서 한번 지나가다가 막 현관 앞까지도 찾아가 보고 그랬었던 기억은 있어요. 옛날에 대한 모습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확실한 건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 희미해져가는 옛 추억이 캔버스 위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림 속 어린 시절로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말 그대로 상전벽해. 춘천 도심의 풍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갑니다. 30여 년 전 이곳에서 뛰놀던 철부지 소녀는 어느덧 30대 후반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춘천에서 회화 작업을 하고 있는 우희경 작가라고 합니다. 일명 축구 선수를 그리는 화가로 이름을 알렸던 우 작가. 그는 춘천에서 나고 자란 춘천 토박이로 지금도 고향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가르치는 대생 선생님이기도 하죠. 일단 제가 9살 때까지 살았던 근호 아파트에서 있었던 기억들을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유년기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지금은 철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곳을 한번 가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공간이거든요. 그리움에 대한 마음이 컸고, 다시 찾아가 본 추억의 근호 아파트. 물론 그 자리엔 이미 2007년 새 아파트가 들어서 또 다른 삶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사라졌기에 더 깊어진 그리움. 요즘에 비해서 과거 아파트는 당연히 정감 가는 느낌이 있었고, 근데 그 철거되기 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그때는 아직 근호 아파트가 있었던 시기라서 옛날 생각나서 한번 지나가다가 막 현관 앞까지도 찾아가 보고 그랬었던 기억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아파트 상가 냄새랑 그런 게 그대로 생각나는 그런 기억이 있고요. 인근 근무대와 대형 건물로 둘러싸여 도시의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춘천시 근화동 6통 지역입니다. 호수를 따라 형성된 정감 넘치는 마을 근화동. 다른 동네에 비해 개발이 많이 늦어진 이곳도 미군 부대 철수 이후 서서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춘천 시내에서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 단지는 익숙한 풍경이 됐는데요. 근화동 골목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이곳. 과거에 근호 아파트 있을 당시에는 그 초입세 포장마차로 운영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상가로 옮기셔서 이렇게 떡볶이를 판매하고 계시고, 이런 간판은 제가 기회가 됐을 때 그리게 됐었어요. 작지만 역사 깊은 분식집. 지난 2014년 폐업 위기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힘을 합쳐 지켜낸 분식집이기도 한데요. 그때 우 작가도 힘을 보탰습니다. 분식집을 지나면 학교 가는 길입니다. 당시엔 국민학교였죠. 등교하던 좁은 골목길인데 누나랑 손잡고 등교했던 기억이 나네요. 골목을 다시 걸으니 추억이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춘천초등학교는 이사 간 이후로도 1년은 더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근호 아파트에서는 2학년까지 다니고, 사실상 춘천초등학교는 3학년까지 다녔었습니다. 운동회 날이 또 기억에 남네요. 1학년 때 3등해서 3등 도장을 찍어줬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 이후에는 항상 4등 이후로 밀려가지고 도장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리고 운동회 때, 당시에 운동회는 그래도 동네에서 큰 행사였기 때문에 그 잡상인 분들도 많이 오시고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던 기억도 남아 있어요. 그때 나랑 지금의 나랑 비교했을 때 좀 비슷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비슷해요? 제 기억에 국민학교 1학년 때 통지표에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적으셨지? 차례를 잘 지키나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라고 쓰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조금은 내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있고요. 제가 아직도 부모님과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제 독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독립하기 전에, 떠나기 전에 제가 갖고 있던 기억들을 정리하는 기회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우 작가는 인생의 전환점을 계기 삼아 그리움을 캔버스에 쏟아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저희 어렸을 때 당시에 비디오 테이프도 많이 빌려보고 그래가지고 그 기억에 비디오 테이프를 그림으로 표현해봤고, 제가 87년부터 95년까지 근호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는 제가 9살까지의 인생과 이 남은 분량은 남은 인생,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게 테이프 양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여기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당시 15동에도 살았었고 1동에도 살았었거든요.
그 당시 가지고 놀던 장난감의 모습을 거대화시켜서 그 위에 그리기도, 아파트 위에 그리기도 했고, 15동 살 당시에는 아파트 안에서 연탄불도 뗐던 기억도 있고, 또 이 만화도 자주 봤었고, 그리고 바로 앞에 쓰레기장도 있었는데 거기 막 생쥐도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냥 중의적인 의미로 이렇게 쥐 캐릭터도 넣어봤고요. 옛날에 그 아파트 로고 예, 옛날 주공 아파트 로고로 알고 있고 지금은 로고가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연탄을 아파트에서 뗐다는 게 좀 생소한데. 예, 저도 15동 살 당시에는 한 5, 6살 때까지만 살아가지고 이게 뭐 사진 자료로도 남아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억으로만 남아있는데, 예, 당시에 굴뚝 같은 형태의 연탄을 집어넣고 무슨 불을 뗐던, 예, 기억은 남아있어요. 이 부모님의 신혼 때 모습과 혼수용품인 오디오를 조합해서 배치해본 작품이고, 이런 스크린에 있는 날짜 같은 경우도 부모님 결혼기념일로 기재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형성된 세계로 보고 나의 우주라고 제목을 짓기도 했고요. 예. 이런 사진과 저기 배치된 사진들도 한번 비교해보면 재밌기도 하고요. 전시를 보시다 보면 옛날 창문에 빛이 비치다 보면 이런 빛의 형태가 보이는 창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간중간에 넣었는데 이 형태를 저는 이번 전시에서 백일몽이라고 칭하기로 하고 좀 희미해진 기억 같은 느낌으로, 예,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어떻게 보면 꽃처럼도 보이기도 하고 달처럼도 보이기도 하고, 예, 여러 형태로 생각하실 수 있게, 예, 중간중간 배치시켜봤고. 세월이 느껴지는 우희경 작가의 소장품들. 이제는 골동품이 된 이 물건들에는 훌쩍 자라버린 소년의 옛 기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일단은 저와 같은 세대 분들은 당연히 같은 이야기들을 겪어서 굉장히 공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셨고, 또 제 세대뿐만 아니라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유년기에 대한 기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예,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예, 이번 전시 과거에 대한 기억을 되살아나게 하는 것 같아서, 예, 젊으신 분들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전시 기간 동안 미술관 한 구석은 우희경 작가의 작업실이 됐습니다. 일종의 라이브 페인팅이랄까요? 추억으로 가득 채운 공간에서 우 작가는 아무리 쏟아내도 마르지 않는 그리움을 끊임없이 꺼내 칠합니다. 저에게 근호 아파트란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리움의 장소라고, 예, 생각합니다. 추억은 뭔가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은데 그리움은 그냥 좋은 일, 안 좋은 일에 다 합쳐서 말할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어쩌면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소중한 그 시절. 세상도 변하고 나도 변했습니다.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 없기에 우리는 그리움이란 이름의 달콤한 백일몽을 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한라산 북쪽 중턱을 가로지르는 살록북로입니다. 이곳은 516도로와 1100도로 사이길로 한라산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손꼽히는데요. 지금부터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살록북로로 함께 떠나보시죠. 숲을 속에서 부스럭부스럭 되는 것의 정체는 바로 멧돼지인 줄 알았죠? 좌돼지. 와, 여긴 열한지 굉장히 이쁜 숲길인데요. 여기 살록북로에는 이렇게 열한지, 그 다음에 관음사 코스, 그리고 우리 한라산 국립공원까지 너무 아름답고 이쁜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서
이쁜 곳과 맛있는 곳과 모두 한번 체험해 볼까요? 가보시죠. 점점 깊어가는 가을날, 이번에 찾은 곳은 한라산 동북쪽 기슭에 자리한 한 사찰입니다. 때는 정오를 향해 가는 즈음, 식당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는 녹북로를 헤매다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 공양 한 그릇만 부탁드려도 되겠는지요? 예, 물론이지요. 이쪽으로 오시죠. 사찰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스님을 따라가 봤더니 마침 이곳에서는 점심 공양이 한창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저도 밥 한 끼 얻어 먹어도 될까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먹어도 되겠죠? 예. 두 그릇. 종류별로 다 떠보겠습니다. 이거는 깻잎이다, 깻잎. 또 오이 맛있더라. 이것이 바로 자연이 주는 제철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사찰 음식, 흔히 절밥이라고 하죠. 아유, 팀장님,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이게 또 악수하는 것보다 이게 또 이게 어울리네. 제가 사찰 음식을 처음 먹어봐요. 부처님 오신 날 와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편안하게 오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초대해 주시더라고요. 네, 점심 공양은 이제 시간에 11시 반부터 이제 12시 30분까지 오시면은 언제나 같이 누구나? 공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네네. 이렇게 신자가 아니라도? 네네. 누구나 다 그냥 무료로 먹을 수 있다? 네. 제가 이런 노멀 된장국, 제주도 말로 우리 또 노멀 된장국 잘도 좋아합니다. 이게. 된장국에 갈깔하게 고추도 있고 버섯도 있고 좋아요. 사찰 음식은 이제 깔끔하면서 담백한 맛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제 소화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고. 예, 그래서 몸에 건강에 좋고. 그러면 몸에 건강에 좋은 음식을 제대로 한번 먹어볼까요? 절밥은 역시 비빔밥 아니겠습니까? 갖가지 나물들을 싹 다 넣어서 맛있게 비벼봤는데요. 고기 한 점 없어도 윤기가 짜르르 흐르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 사찰 음식입니다. 이게 진정한 비건 음식이지. 건강해져라, 형구가. 맛있게 드세요. 야, 이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참기름이라든지 특제 고추장이라든지 후라이 이런 게 들어가야 정말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안에 있는 신선한 채소들, 이 반찬들이 사치야. 너무 행복해. 요즘엔 자연국 채소 많이 먹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와. 아니 어떻게 이걸 그냥 와서 그냥 먹어? 응? 이건 그냥 먹을 수 없고 가면서 쓰레기라든가 뭐라도 봉사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대신 건강해질게요. 여러분들도 건강해지세요. 건강한 밥상이었어요. 식사 후 스님과 함께 1일 템플스테이 체험에 나섰습니다. 저희 복료관 스님께서는 저희 간음사를 중창하셨습니다. 중창? 예. 저희 간음사는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없으셨는데요. 이쪽 해월굴에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시고 지금의 오늘날 간음사를 중창하셨습니다. 석상 옆으로 자리한 나지막한 이 굴이 해월굴입니다. 굴 안에는 불자들이 켜놓은 초가 가득했는데요. 이곳에서 복려관 스님은 6년여 동안 기도 정진한 후 한라산 자락에 사찰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이 사찰은 살록북로의 명소가 됐습니다. 이번엔 템플스테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108배에 도전했습니다. 갈수록 몸은 힘들어졌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한 번 절할 때마다 쌓여있던 고민과 잡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발은 좀 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세계 최고봉에 오른 국내외 산악인들의 역사와 등반의 변천사를 만날 수 있는 산악박물관입니다. 박물관. 너무 쾌적해, 너무 쾌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제가 여기 매일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가 뭐지? 여기 어떤 곳인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관광지 같진 않고 여기가 또 어떤 곳인가요? 2015년에 개관해서 제주의 산악사랑 제주 산악인들을 조명하기 위한 산악 전문 박물관입니다. 전시실에선 오래된 등산복과 등산 용품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전시품과 자료를 통해 등산의 발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세계 최고봉을 향한 제주 산악인들의 열정과 노력도 만나보고 산을 오를 때의 기본 예절도 배워봤답니다. 기본 에티켓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에티켓 좀 이렇게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좁은 등산로를 만나면 서로 양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네. 저 때문에 더 좋아지긴 하더라. 그리고 산에서 이렇게 큰 노랫소리나 야호 같은 거는 삼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행 중에는 음주는 절대 안 되십니다. 그 음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가져오신 거는 쓰레기는 대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쓰레기 문제가 많더라. 이게 지금 오유준 선생님이 직접 입고 착용했던 장비들. 예. 그래서 산악인 오유준 선생님은 서귀포 출신으로 2003년 세계 최단 기록인 44일 만에 남극점에 도달하고 2004년에는 북극점, 2006년에는 에베레스트를 등정에 성공해서 지구 삼극점을 밟은 세계적인 산악인입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세계 등반 역사에 이름을 남긴 자랑스러운 제주 출신 산악인들도 만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짧아서 아쉽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 가을, 비경을 간직한 산록북로를 따라 늦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워라밸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올해는 바빠서 휴가는 꿈도 못 꿨습니다. 매일 같은 곳에서 일하면 지겨울 것 같은데요. 새로운 곳에서 일하면 집중도 잘 되고 일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저 여기 일하면서 쉴 수 있는 워케이션이 달성군에 있어서 한번 같이 왔고요. 저는 이렇게 즐기고 쉬면서 일할 수 있어서 지금 좋습니다. 대구 달성군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일과 휴가라는 개념의 합성어를 워케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2박 3일 동안 대구 달성군 워케이션 프로그램 속에서 저희가 마련된 오피스 공간에서 엄마는 열심히 업무를 보시면 되고요. 아이들은 2박 3일 동안 숲 선생님하고 숲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숲학교에서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생각보다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작업하기 너무 편해요. 일단 조용해서 애기들 없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업무하는데 집중하기 진짜 좋아요. 그리고 풍경, 바깥의 풍경 보면서 이제 일하다가 눈 아프면 멀리 보고 힐링 한번 하고 다시 일하기 좋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자연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숲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나비가 있는 곳으로 가면은 나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봅시다. 자, 이 친구는 남방노랑나비입니다. 남방노랑나비. 네, 남방노랑나비는 우리 남쪽 지방에 산다고 남방노랑나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날개 끝에 있는 검은 색깔을 보면은 자, 잡았습니다. 자, 아니요. 네발나비. 선생님 봅시다. 네발나비. 대구 달성군 가족형 워케이션은 총 3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텔형 가족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템플형 워케이션, 그리고 테마파크형 워케이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은 호텔형 워케이션 프로그램 안에 숲체험 학교에서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숲해설 선생님 그리고 자연물 선생님과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물 마르기 전에 찌자. 짜서 해. 아, 그렇게 못해, 친구야. 친구야, 그렇게 못해. 완성했어요! 신기한 나비 공춘 보니까 재미있었고, 특히 이 한지를 가위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로 찢으니까 재밌었고 신기했어요. 오늘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요. 집에서는 그 각종 뭐 집안일 할 것도 생각나고 할 일도 많고 집도 어수선해서 일이 잘 안 돼서 맨날 새벽에 일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이제 밖에 풍경도 보고 바람도 느끼면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아이도 체험해서 정말 또 오자고 자꾸 얘기하고 있네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채영입니다. 요즘 날씨도 좀 쌀쌀해지니까 일에 집중도 좀 안 되고 쉼이 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 대구에서 일도 하고 쉼도 즐길 수 있는 이 워케이션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 와보니까 힐링도 좀 되는 것 같고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한 거 있죠?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제가 이 숲속에 들어오니까 진짜 힐링되는 거 있죠? 네. 오늘 또 테마파크 워케이션 있잖아요. 네. 그거 제가 참여하러 왔거든요. 아, 그러세요?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그야말로 테마파크에서 엄마 아빠는 숲이 있는 곳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아이들은 이 자연 속에서 동물, 자연, 생태계랑 함께 숲 선생님하고 즐겁게 노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겨울 내에 살아야 되는데. 네, 지금 자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보고 있는 호랑이는 벵갈 호랑이입니다. 우리나라 호랑이는 있을까요?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는 호랑이는 없고 우리나라 호랑이는 지금 이건 벵갈 호랑이입니다. 눈 떴다. 눈. 아니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호랑아 왜? 우리 나쁜 사람. 조금. 오케이. 아주 부드러워요, 털이. 어머니가 열심히 타자 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아이들이 밖에서 숲 체험하고 있잖아요. 이 공간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서 아이들 걱정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업무가 더 잘 돼요, 어때요? 네, 집중이 쏙쏙
되네요. 오랜만에 책도 보고 일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고 또 앞에 경치가 좋아서 조금 마음의 편안함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겨울나비예요. 일주일 되면은 까맣게 되어서 이게 눈이에요? 예, 잘 움직이고 먹이 활동을 할 건데 추우니까. 네, 아주 예쁜 사슴벌레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다 이렇게. 완전 매끈매끈하면서 딱딱해요. 이거만 못 날지요. 왜요? 어때 느낌이? 우리 아이들이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나비나 곤충들 그리고 재미난 것들을 많이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제가 나비를 많이 기르고 있기 때문에 애들에게 우리나라 나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또 신기한 반딧불이도 많이 보여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저거 잘 붙이고.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동물들에게 모기도 주고 동물이랑 같이 교감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양한 체험을 해서 재밌었고 2박 3일 동안 엄마 아빠랑 와서 너무 재밌어서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맛있지? 2박 3일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지 몰라서 너무 아쉽고요. 이렇게 숲속에서 힐링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만 함께하는 워케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온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와서 온 세대가 다 할 수 있는 워케이션을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일과 쉼을 함께하고 싶다면 달성군으로 오세요!